타파로 인해 부산 지역과 남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고와 함께 두 분을 비롯한 사망자와 28건의 인명피해 그리고 시설물 피해 323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중으로 태풍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태풍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태풍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은 전국연의 사상 최고의 참석률을 기록하면서 정의당 하반기 사업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당의 핵심 기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개방형 경선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과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총선을 승리하자는 결의도 모았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소수자, 이주민, 여성 및 청소년 등 5대 부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 이후부터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 해소와 차별 철폐를 위한 전담적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미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실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궤도를 이탈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톨게이트 농성장 방문해서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활동에 이어서 내일은 대학 청소시설 경비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한경제 전략으로 민부론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 만능주의를 다시 반속해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한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입니다. 99%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민폐론입니다. 한교안 대표의 민부론에는 법인세이나 기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법 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 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라도 경제민주화 복지를 말했던 자신들의 과거 정부보다도 못한 경제인식으로 후퇴했습니다.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황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 큰 정부 만능주의로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큰 정부여서가 아니라 반대로 과감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 IMF 등 국제기구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높이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 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 모델을 주장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위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계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문제와 기후 위기 등 한국 경제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잠재력 약화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과감한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이런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그리고 군배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그린 뉴딜 공공 투자 전략과 새로운 산업 전환 전략 그리고 혁신 전략을 내놓겠습니다. 이 일을 과감하게 추진할 혁신가형 정부 모델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미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단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볼턴 보좌관 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과 관련해서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돋보이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을 접고 유연한 북미 대화 의지를 보였고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북미 실무 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북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비핵화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미국이 일괄 타결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들어주면 막연히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외교의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대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각각의 원칙대로 풀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의 경우도 방위비 전당금으로 바뀌는 대폭 증액은 불가합니다. 한미의 상호 이익을 위한 균형점을 제시해서 우리의 입장이 잘 관철되도록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소위 민부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탄력근무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은 쥐어짜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겠다라는 선언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계의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이 부재분배를 거론하고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까지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할 따릅니다. 황교안 대표 경제자문그룹이 어떠한 분들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여권 시대에나 봤을 법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날이 갈수록 불공정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황교안 대표가 조금이라도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연세대학교에 드리는 두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가 두 가지 사안으로 부끄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한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망언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증언의 바탕을 둔 엄연한 할머니들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대학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무지와 무식의 소치이며 학자로서 최소한의 소양도 양심도 없다 하겠습니다. 유석춘 교수가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장을 지낸 바 있음을 상기하면 어떤 면에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역시 아무에게나 중책을 맡기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의 발언이 교수 신분으로 대학 강단에서 이루어진 만큼 학교 측의 조치에 관심이 몰립니다. 이스라엘에 위치한 텔아비브 대학에서 강의 도중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면 학교 당국이 해당 교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연세대학교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합당한 조치는 오직 하나, 유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다른 부끄러운 일은 연세대학교가 일부 보수단체의 항의에 결국 인권 젠더 강의를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연세대는 인권, 사회, 사회정의, 젠더, 아동, 장애, 노동, 환경, 난민 등을 주제로 한 교양 수업인 연세정신과 인권을 내년도부터 신입생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가치와 현안 의제들입니다. 허나 보수 기독교 단체와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등이 해당 강의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난민 수용을 부추긴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며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이른바 항의전화 폭탄을 돌리는 등 반발했고, 학교 측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더니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 결국 필수 과목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이 같은 학교 방침의 오락가락 번복이 우리가 항의하면 우리 뜻대로 된다는 보수단체의 비뚤어진 자신감으로 이어질까 염려됩니다. 필수 과목 지정 철회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인권과 젠더, 노동, 난민 등의 주제들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그릇된 교육 효과를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연세대가 애초 계획대로 연세정신과 인권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진행하여 연세정신이 인권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백기환 선생님,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한 제야 원로와 민변 여성민우회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금수 전 노사정 위원장님과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표, 어른들은 한결같이 촛불정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토록 장기화되는가에 대해 개탄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법도 주문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명징한 방향 제시입니다. 마침 오늘 민주노총이 김천 투쟁 현장에서 임시대위원회를 개최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 동지들에게 결정에 감사와 지지의 인사를 전합니다. 강력한 투쟁 방침을 결의하되 정초한 교섭 방침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흔히 외교를 총선 없는 전쟁이라고 하듯이 돌이켜보면 파업보다 파업만큼 힘든 것은 교섭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들을 통해 장기화되는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물꼬를 튼다면 시민사회와 함께 승리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고 실질적인 교섭이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오늘 있는 기후행동 정상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제기구가 설정했었던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석탄 발효 발전에 대해서 수출을 계속 확대했고,
그리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잡았던 것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했었던 신규 핵발전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었던 건설 중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그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8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5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못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유엔 회의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행동정상회의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 20일 탄소 배출량 가격 제도를 실시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1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55%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만 무려 2023년도까지 71조 원의 비용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계획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 국가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8월 6일 2020년부터 인권 젠더 강의를 학부 신입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은 환호하였고 특히 그 환호는 캠퍼스 안에 존재해온 적지 않은 소수자들의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의가 동성애 옹호와 전통적 남녀 결혼제도의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철회 요구와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 9월 19일 해당 강의를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교양 과목으로 전환하겠다고 연세대는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간 확인한 캠퍼스라는 공간은 슬프게도 사회의 축소판과 닮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채팅방에서조차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화는 끊임없이 불어대었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본인의 삶을 읽어나가는데 기본적인 권리를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있게 제 역할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연세대는 해당 강의의 필수 과목 지정 철회를 제고하길 바랍니다. 왜곡된 역사인식 속 망언을 일삼은 연세대 유석춘 교수의 파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다른 망언, 차별적인 발언을 막아내기 위한 방안을 더 나가서 고민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를 외친 불명예스러움을 안고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인권 관련 조례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건 관련의 대자보로 시민들의 연서명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슬로건인 시민의 꿈에 여성 성소수자 등 우리 모두의 꿈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들 곁에 함께하겠습니다.